오늘은 강헌구 작가의 가슴 뛰는 삶을 읽었습니다. 제가 29살 독서를 시작하던 해에 읽은 책이어서 책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책의 제목만 봐도 그때 당시에 제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 맞아, 나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었지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 강헌구는 비전을 가진 삶,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 롤모델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요. 어떻게 하면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중산층 1,500명에게 질문을 던져봤다고 해요. 처음 직업을 고를 때의 기준이 무엇이었냐고요. 83%가 봉급 많고 승진 빠른 직장이었다고 하고요. 17%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2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거예요. 전체 1,500명 중에서 101명이 백만장자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백만장자 중에서 100명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17%면 255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모두가 백만장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인 거여서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비게 되는 것 같거든요. 첫 단추를 끼는 것부터 어쩌면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연구 사례를 보면서 제 삶의 방향을 정했던 것 같아요. 설령 제가 백만장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었어요. 가슴 뛰는 삶. 오늘 이 책의 제목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28살, 29살 때 중국어 관광 가이드 일을 했었거든요. 중국어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한국 투어를 하는 거였어요. 경복궁에 가거나 남산 타워에 가거나 다음 날은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서 닭갈비를 먹기도 하고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친해진 손님들 데리고 같이 맥주도 한잔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즐겁게 4박 5일을 보내고 나면 또 돈도 벌게 되니까 그때 제 생각에 와 이것만큼 정말 즐거운 일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했던 것이요. 저의 이성은 즐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뛰지 않더라고요. 하루가 다 끝나고 정적이 찾아오기만 하면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곤 했었어요. 왜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싫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정말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에 꽂히면 특정 시기 동안은 그것 하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 데리고 어느 정도 소개를 끝내고 이제 자유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제 그 손님과의 웅성거림이 끝나고 가방에 있는 이어폰을 꺼내서 혼자 음악을 딱 틀기 시작하면요. 그 의문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왜 가슴이 뛰지 않는 거야? 그때 저의 대답은요. 이 일이 능숙하지 않아서 그래. 운동이나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면 실력이 높아져야 정말 몰입감도 커지잖아? 지금 하는 일도 실력이 좀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요. 야 승우가 네가 지금 가슴이 뛰고 안 뛰고를 따질 때냐?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일이란 건 참고 견디는 거야 하면서 제 의문을 억누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책이라는 존재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이드 일 잘해보려고 역사 교양책이나 역사 소설들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의 인생책인 태백산맥도 만나게 되고 1만 시간의 재발견 같은 인간 성장에 대해서 탐구한 책들,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때의 책들이 의문이 많고 생각이 많은 저의 기질을 딱 건드려 버렸던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박 5일이 끝나기 전날 밤만 되면 와 내일 드디어 책 읽을 수 있다. 공항에서 손님들 보내자마자 바로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책 봐야지. 나한테 남은 그 모든 시간을 책 읽는 데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을 딱 하면요.
진짜 가슴이 펄떡펄떡 뛰면서 와 진짜 평생 책만 읽으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 책의 세계를 왜 이렇게나 늦게 알게 된 거지 하면서 생각도 했었고요. 원래 제가 당시에 일할 때는 쉬는 시간에도 항상 손님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을 쏟자라는 저만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책 읽는 재미에 빠지고 나니까요. 오히려 손님들 자유시간 주면 어디 몰래 숨어서 책만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책을 보기도 했었어요. 진짜 이전에는 제가 뭔가 정말 뜨겁게 좋아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가슴 뛰는 일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책의 제목처럼요. 가슴 뛰는 삶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29살 때 가이드 일 그만두고 1년간 독서만 하는 선택을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했던 것도 이런 독서에 대한 열병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매우 무모하지만 지금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모아둔 돈을 가지고 진짜 1년 동안 책만 본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건데요. 1년 뒤에 회사는 다시 찾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진짜 독서에만 푹 빠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책을 많이 읽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지식도 많이 생길 거니까 가이드 일도 앞으로 더 잘하겠지라는 이런 합리화도 있었고요. 그때의 하루하루들을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요.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일들이었어요. 최대한 오래 버티려면 어떻게든 돈을 아껴야 하니까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서 한 달에 25만 원만 주면 되는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골방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핸드폰 비용도 다 절감한다고 엄청 싼 요금제로 바꾸고 인터넷도 와이파이로만 사용을 했었고요. 에어컨이 없는 골방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진짜 더워서 못 잘 정도였는데 얼음 주머니 끼고 자다 깨다 하면서도 그때 시절만큼 행복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책 읽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다음 날 또 책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들면서도 기뻤습니다. 이 책도요. 그때 당시에 만났던 책이에요. 뒤에 보면 제가 중고로 구매한 기록이 있는데 2016년 8월 달에 합정역에 있던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지금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카페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만나서 읽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겪었던 그 황홀한 열병, 그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 가이드 일을 하면서는 왜 제가 가슴이 뛰지 않았는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었어요. 책의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매일 아침 나는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려서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기 때문이란다. 그처럼 간절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얼굴에서 늘 빛이 난다. 항상 행복한 표정으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신나게 산다. 비전이라는 황홀한 열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달려나가고 싶을 만큼 오늘 할 일에 설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세상이 온통 내 것인 양 달콤한 도취에 빠지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감격과 환희에 떨며 매 순간 정신의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진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자 더욱더 그 꿈에 올인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이 성공을 부르고 소소한 성취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이 구절을 제가 보고서요. 와! 나의 상태랑 똑같잖아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삶의 모습이 성공을 부른다는 거 소소한 성취가 쌓여서 위대한 업적이 된다는 거 이 말에 엄청 용기를 얻었었어요.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이 용기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1년 뒤에 다시 가이드 일을 하러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내게 독서를 계속 열심히 하라는 신호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 독서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루어내 보겠어. 독서를 하는 직업을 찾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찌저찌 이리저리 뒹굴고 하면서 나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9년의 시간이요,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계속했고, 멘붕이 여러 차례 찾아오기도 하고, 그냥 막연히 독서만 한다고 성공하는 삶이 뿅 하고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계속 이렇게 책 읽는 삶을 유지하려면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돈이 생기려면 제가 품은 이 독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이 세상과 공유할 가치를 생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책도 써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하고 메일링 서비스, 독서 모임 프로그램 이런저런 도전들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길을 계속 나아오면서 정말 저를 좀 어렵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된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소명성이 없으면 그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욕망 혹은 바람일 뿐이다. 허영심에서 비롯된 야망이나 출세, 개인의 영달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표, 복수심이나 경쟁심에서 유발된 부정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미래가 아니다. 치열한 시대정신, 자기희생, 역사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선물할 수 있는 지략과 이상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 대목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 비전이 품어야 할 한 가지 가치였거든요. 단순히 비전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가슴 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소명의식, 시대정신 이런 게 담겨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대목이 제가 9년 전에 읽을 때부터 이미 줄을 치고 있기는 한데 9년 전에 이 대목을 읽던 그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좀 피해가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좀 갑갑해지더라고요. 제가 독서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계속 나아온 이유는 그냥 즐겁고 가슴이 뛰어서 이 활동이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소명의식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책에서 그걸 저한테 요구를 하니까요. 시대정신이다, 소명의식이다, 그런 게 있어야 올바른 비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게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나는 정말로 대가들이 이루는 그런 어떤 성공을 이룰 만한 자질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조금의 자괴감은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9년이 지난 오늘 제가 이 대목을 다시 읽어보면서요, 아주 조금은 이 대목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근래 2년 사이에 저 스스로도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과거의 저는 저의 즐거움과 몰입, 저의 성장과 성취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야 채널이 성장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지, 제가 뭔가 마음속에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그게 저한테 기쁨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라는 건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즐거워서 접근한 활동이다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돈 벌어야지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게 무슨 소명의식이 있고 시대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여러 가지 독서 모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속 나아오다 보니까요, 이런 저의 생각도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도움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또 독서 모임 하면서 오랫동안 알게 된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 수면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저한테 해주시는 칭찬이나 어떤 글이나 영상이 도움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들이 나 기분 좋으라고 해주시는 말씀이겠지, 열심히 하라고, 계속 그냥 열심히 영상 만들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채널에 100만 이상 나왔던 독서 경험담 영상도요, 처음에 100만을 넘기고 나서 와, 이게 100만이라고? 난 이유를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댓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묵직하면서도 길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였습니다. 제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고, 그리고 제게 영상 좋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갑자기 알게 되는 거죠. 뭐야,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당연히 느꼈어야 할 감정이었는데 그동안은 왜 못 느꼈던 거지?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나 좀 사이코패스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서야 감사함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 제 이야기가,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분명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서야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책의 구절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품고 있는 독서라는 키워드, 그리고 독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저의 비전, 저의 꿈, 제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경험과 지식들,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꿀 정도로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어떤 소명의식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원대한 목표도 생겨나고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자. 독서가 얼마나 재미있는 활동인지 알리고, 또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느낀 독서에 대한 진심을 전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애써 가지려고 했었을 때도 가지지 못했던 뭔가 뜨거운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혹시나 놓쳐버릴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 생각들을 매일 기록하면서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더욱 영상을 더 자주 올리려고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토크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9년 전으로 돌아가고 말이 좀 많은데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요, 앞으로 더 도움되는 이야기, 저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기우기 매거진 또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영상에도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우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